안녕하세요. 화학교사 박다혜입니다. 이번 시간은 드디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원래 배우고자 했던 탄소화합물과 여기를 정리한 다음에 탄화수소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1강부터 4강을 통해서 여기 앞부분까지가 쭉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부터 보면은 프린트로는 4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이거든요. 여기 찾아서 같이 보도록 하세요. 자, 시작해 볼까요? 자, 탄소화합물과 우리 생활, 플라스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플라스틱은 이 부분이 중요해요. 원유에서 분리한 나프타를 원료로 한다라는 부분이요. 그래서 플라스틱이 원유에서 나왔다를 모르고 있었다면 이런 걸로 OX만 내더라도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원유에서 분리한 나프타를 원료로 해서 어떤 탄소화물을 합성한 게 플라스틱입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의 종류에는요, 실제로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플라스틱도 분리수거할 때 하나하나 다 분리해서 버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다 알아내기가 쉽지가 않죠. 일단 플라스틱의 종류를 같이 볼게요. 폴리에틸렌, 그래서 PE로 줄여서 쓰기도 하고요. 얘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플라스틱입니다. 이때 폴리에틸렌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에틸렌이라는 표현은요, 같은 말이 에텐이라는 표현입니다. 저 에틸렌이요, 같은 말 에텐이에요. 에텐이라는 애는 탄소 2개로 돼 있으면서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생긴 화합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게 폴리, 여러 개 있다라는 의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N개, 몇 개 있는지 몰라. N개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이 모여서 중합되면 폴리, 정말 여러 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이중결합이 끊어지면서 단일결합이 되고 이렇게 쭉 이어지게 생긴 거. 여기 다 수소 있게. 그래서 이런 게 정말 많이 있는 이런 꼴로 됐을 때 우리는 폴리에틸렌, 폴리에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만큼 생긴, 즉 이만큼이 하나의 단위가 되는 거죠. 선생님 이 부분을요 풀어서 그려볼게요. 어떻게 생긴 거냐면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 부분, 즉 다시 말하면 요만큼이 하나의 단위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또 있고 또 있고 이렇게 하나 둘 셋 쭉쭉쭉 계속 있어서 몇 개 있는지 모른다. 그래서 N개라고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똑같은 부분 이렇게 생긴 게 계속 이어져서 존재한다라고 해서 이게 하나의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단위체라고도 부릅니다. 어쨌든 이런 단위체를 중합해서 여러 개가 모여서 N개가 됐을 때는 얘는 고분자 화합물이 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폴리프로필렌, 얘도 마찬가지겠죠. 프로필렌이라는 것은 탄소가 3개 있는 화합물이에요. 어쨌든 그 3개 있는 화합물에 이중결합이 있고 비슷한 형태로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자, 세 번째 폴리스타이렌. 폴리스타이렌은요, 스타이렌, 얘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요 벤젠골이에요. 요렇게. 자, 요게 쭉 모이면 어떤 식으로 중합되냐면, 자, 요렇게 생긴 요 이중결합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서 요렇게 표현합니다. 요렇게. 즉, 요런 부분이 N개 이어져서 중합돼서 폴리스타이렌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폴리스타이렌이라는 표현보다 스타이로폼, 우리 스티로폼이라고 더 많이 표현하는 거 있죠? 그때 사용되는 플라스틱의 종류입니다. 그리고 폴리염화 바이닐이라고 부르는 PVC. 이 PVC는요, PVC 막대 말할 때 우리 대전체 얘기했을 때 중학교 3학년 때 나오는 그 부분에서도 배운 적이 있었을 거고요. 요거는 어디에서 많이 또 쓰이냐면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그 지우개 있죠? 지우개 포장 용지를 보면은 PVC라고 써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아인인가? 네, 어쨌든. 자, 5번째 페놀수지라는 것은요, 열에 강하고 절연성이 뛰어나고 주방기구나 전기 소켓으로 많이 쓰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막
디테일하게 알 필요는 없고 그냥 이렇게 플라스틱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다. 그냥 이 정도로 봐도 넘어갈게요. 자, 이어서 보면은요. 열을 가했을 때 플라스틱이 변하는가, 변하지 않는가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누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열가소성 수지라고 부르는 것과 열경화성 수지라고 부르는 게 있죠. 딱 그림을 보니까 직관적으로 그림이 매우 다른 모양을 갖고 있는 게 눈에 들어올 거예요. 여기를 보면은요. 여기를 보면은 어쨌든 얘가 길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얘를 긴 사슬 모양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이렇게 돼 있는 모양, 이렇게 얽히고 설킨 모양은 열에 의해서 쉽게 변형됩니다. 그래서 가소성, 열을 가했을 때 잘 변한다 라는 의미예요. 여기에 해당하는 플라스틱은 누가 속하는지 여기서 1번과 4번이 속하는구나 이렇게 체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열경화성, 경화, 단단하게 버틴다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열에 의해서 쉽게 변형되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고 얘네들은 서로 얽히고 설키지 않고 그물처럼 이렇게 그물처럼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물 모양이면 열경화성, 열에 단단히 견딘다. 여기에 속하는 대표적인 예시가 페놀수지, 5번에 해당하는 플라스틱 종류구나 라고 그냥 분류만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탄소화합물에 대한 예제 문제입니다. 그림에 탄소화합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데를 고르면 이라고 나와 있죠. 자, 가는 잘라서 써볼게요. 여기 CH3, CH2, OH라고 쓸 수 있고요. 두 번째, 나도 이렇게 잘라서 써볼게요. 자, CH3, CO, OH라고 쓸 수 있겠네요. 혹은 가를 다시 쓰면요. 묶어서 이 부분을 묶어서 C2, H5OH라고도 쓸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쓰든 둘 다 작용기가 드러나게 적혀 있네요. 그런 걸 화학식 중에 뭐로 구분한다? 시성식으로 구분한다 라는 거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니까 가는 누가 돼요? 에탄올이 되고요. 나는 아세틱 엑시드가 되는구나. 그래서 작용기 찾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각의 작용기요. 자, 기억, 가는 에탄올이고 나는 아세톤이다 나와 있네요. 기억 틀렸죠? 가는 에탄올이 맞는데 나는 아세톤이자. 자, 아세톤은 케톤의 하나의 종류였어요. 그래서 선생님 아세톤 그려볼게요. 선생님 요거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렸었는데 꼭지점이나 그려지지 않은 부분, 요 각각에 뭐가 있다? 탄소가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얘를 그리면 그리지 않은 부분에는 무조건 탄소는 누구랑? 수소랑 결합되어 있다라고 했으니까 아세톤을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결국 여기 부분이 알킬기, 그 중에서도 메틸기가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알킬기, 메틸기가 되겠죠. RCOR 형태니까 얘는 케톤이 맞구나 라고 아세톤을 분류해주면 됩니다. 어쨌든 나는 아세톤이 아니니까 기억은 틀린 설명이고요. 자, 니은 볼게요. 가는 물에 녹으면 염기성을 띈다. 낚으려고 내는 문제죠? 자, 여기 이 결합이 끊어지니? 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결합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이 결합도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어떤 결합도 탄소화물에서는 끊어지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특별히 끊어진다면 카복시기가 있는 OH 부분만 그나마 끊어진다라는 걸 지난번 강의에서 설명을 했던 거예요. 따라서 니은, 물에 녹으면 염기성을 띈다? 완전 틀린 설명이죠. 어쨌든 얘는 비금속과 비금속끼리 공유 결합이니까 끊어져 나가는 그런 형태는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성도 염기성도 아니고 가는 중성이다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디귿, 가와 나는 모두 물에 녹으면 산성을 띈다. 마찬가지로 틀린 설명입니다. 가는 중성이고요. 나는 산성이 맞죠. 나는 산성이 맞는데 가와 나 모두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고요. 나는 여기 있는 수소가 떨어져 나와서 액성이 산성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되겠죠? 자, 여기도 보충으로 설명한다면 왜 여기 있는 수소는 떨어지지 않나요? 이게 아직도 궁금하면 안 돼요. 전기 음성도를 일단 먼저 찾아보시면 산소는 3.5 정도, 수소는 2.1,
탄소는 2.5 정도예요. 어쨌든 2.5랑 2.1 사이에 전자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정도랑 2.5랑 2.1 사이에 전자가 치우쳐져 있는 정도를 비교한다면 여기 1번, 여기 2번이라고 한다면 1번과 2번 중에서 어디가 더 잘 끊어질 것 같아요? 그나마 2번이죠. 근데 이 전기음성도 차이만으로 여기는 절대 안 끊어진다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카본일기까지 있어줘야 여기 산소가 전기음성도가 크니까 전체적으로 전자를 이렇게 끌고 가는 형태가 돼서 여기 있는 수소가 굉장히 양의 전하를 띠다가 얘가 빠져나간다 라고 설명을 했던 겁니다. 자, 리을 볼게요. 리을. 가를 산화시키면 나가 된다. 어때요 이거? 지금까지 차곡차곡 복습이 되어 있었다면 리을과 같은 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가는 에탄올이죠. 에탄올을 산화시키면 카복실산이 됩니다. 이 내용은 수업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때 산화 중에서 여기 탄소화합물을 설명하기 위해서 산화환원 정의 중에서 맨 처음에 산소, 수소, 전자, 산화수까지 우리 다 배우고 왔잖아요. 여기 부분은 수소랑 산소로 설명하는 게 조금 더 편하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가에서 나로 갈 때 수소를 뭐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잃는 걸 볼 수 있고, 잃고 산소를 뭐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얻는 걸 볼 수 있죠? 결국 같은 맥락이네요. 결국 산화가 맞죠. 미음, 나는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들이 평면 형태를 이룬다. 이루는 곳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다 그렇다라고 표현하진 않았어요. 자, 이 부분은요. 나중에 가서 더 자세하게 배울 텐데요. 자, 여기 COOH 있는 부분을 보면은요. 자, 이게 입체적으로 보이면 정말 좋을 텐데 그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한번 봐보세요. 입체적으로. 우리가 점 2개가 있으면 선을 이룰 수 있다라고 표현하죠. 점이 3개가 모이면 면을 이룰 수 있다고 표현합니다. 가장 간단하게요. 따라서 면을 이룬다, 즉 평면을 이룬다라는 말이 나오려면요. 적어도 삼각형이 보여야 돼요. 그때요. 이렇게 삼각형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 즉 입체적으로 어떤 모양이 이렇게 세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환경이라면 평면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음도 맞는 설명이 됩니다. 자, 비읍, 가와 나를 흘려주면서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끌려온다. 요거 좋은 질문이에요. 이때 흘려주면서 대전체를 가까이 해서 끌려오는지 확인한다. 같은 말, 물에 넣어본다.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물에 넣어본다. 같은 말, 결국 뭘 확인하고 싶다? 그 물질이 극성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다 이 얘기죠. 가와 나는 모두 다 극성 물질이 맞습니다. 따라서 비읍도 맞는 설명이네요. 옳은 거 있는 대로 고르면 리을, 미음, 비읍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문제를 풀면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드디어 탄화수소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화수소는요. 일단 탄소화합물 중에서 뭐와 뭐로만 이루어진 것, 탄화수소잖아요. 탄소랑 수소로만 이루어진 어떤 물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탄소랑 수소만 되어 있는 물질이 탄화수소고, 그러니까 범위가 탄화수소는 요만큼이라고 치면은요. 탄화수소는 이만큼이 탄소 화합물이 되겠죠. 이 탄소 화합물은 탄소랑 수소 말고도 산소, 인, 황, FCl, Br, I 이런 할로젠, 질소 이런 것들도 다 포함시킬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자, 탄화수소는 탄소랑 수소로만 이루어졌다까지만 알고 자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구성 원소의 종류가 딱 2가지뿐이네요. 그러면 별로 배울 거 없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현실은 달라요. 그래서 이 2가지밖에 없지만 탄소가 가진 특별한 능력이 있죠. 원자과 전자 몇 개? 4개. 결합 몇 개 할 수 있어? 4개. 탄소, 수소 모두 다 비금속이기 때문에 서로 무슨 결합? 공유 결합할 거예요. 그럼 공유 결합을 하는 방법에 따라서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삼중 결합 혹은 쭉 이어지는 모양 아니면 끊어진 모양 이런 식으로 해서
탄소, 수소만 가지고 있지만 그 결합 방식이 매우 다양해서 다양한 종류의 탄화수소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너무 종류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유기화학 선생님 전공책이 한 2개, 3개 출판사별로 있는데 이게 제일 두꺼워요. 그런데 무기화학은 그걸 뺀 나머지 화합물, 나머지 화학 이렇게 분류를 하거든요. 그러면 탄소랑 수소, 그리고 여기 있는 얘네 빼고 나머지가 주기율표에 얼마나 많아요. 그 원자들이 잘 조합해서 어떤 결합물질을 이루고 그런 거 생각하면 훨씬 종류도 다양할 것 같은데 실제로 무기화학책의 두께가 더 얇습니다. 물론 어떤 식으로 내용을 편성하느냐에 따라서 양을 늘리려면 늘릴 수도 있고 줄이려면 줄일 수도 있겠지만요. 실제로 여기는 규칙도 많고 예외도 많고 발견된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요. 양이 정말 방대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탄화수소야 저것도 탄화수소야 라고 하는데 그거를 체계를 잘 잡고 가지 않는다면 머릿속에서 혼동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준을 잡고 그 기준에 따라서 분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이건 여기, 아, 이건 저기 이렇게 딱딱 분류를 했을 때 조금 더 머리에 구조화돼서 들어올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 모양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는데요. 그 모양이 사슬인지 골인지 그래서 쭉 일자로 탄소랑 수소로만 이루어진 게 쭉 일자로 쭉 연결되어 있는지 고리, 그것들끼리 이어져서 어떤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모양 고리 모양을 가졌는지 그런 결합 모양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포화탄화수소인지 불포화탄화수소인지에 따라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때 포화탄화수소라는 뜻은 모두 다 단일 결합으로만 이루어졌다 라는 뜻이고요. 불포화탄화수소라는 건 하나라도 한 개 이상이라도 이중결합 혹은 삼중결합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포화, 만족, 완전 만족했다라는 뜻이고 불포화라는 건 조금 결핍이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불포화 탄화수소는 모두 단일 결합이 아니고 이중, 삼중 결합을 한 개 이상 가지고 있다로 분류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기준은요. 지방족 탄화수소냐 방향족 탄화수소냐 예요. 자, 방향족 탄화수소라는 말이 먼저 중요한데요. 얘를 아로마틱 화합물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로마 이런 말 어디서 쓰는 거예요? 특별한 냄새, 아로마 향 할 때 쓰잖아요. 그래서 탄화수소 화합물 혹은 탄소 화합물의 경우에는요. 대체로 냄새를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랩실에서 실험할 때요. 거기서 오랫동안 실험하고 난 다음에 유기화학 실험한 다음에 친구들이랑 밥을 먹으러 나가면 친구들이 저한테서 특이한 냄새가 난다고 너무 싫어했었어요. 화학 실험하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그 냄새가 역할 수도 있거든요. 세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내가 실험했을 때 사용했던 모든 시약들이 결국 탄화수소 화합물 혹은 탄화수소였을 거니까 그런 애들이 얼마나 향을 가지고 있었는가라는 거예요. 결국 방향족 탄화수소였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냄새로만 원래는 분류를 하는 걸 목적으로 했었는데 이 냄새가 처음에 벤젠고리를 이해하고부터 이 개념이 생겼기 때문에요. 벤젠고리를 가졌다라고 하면 방향족 탄화수소, 없다면 지방적 탄화수소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합니다. 네. 탄화수소는 결국 탄소랑 수소로만 이루어진 어떤 화합물인데 이 탄화수소를 분류할 때 크게 포화탄화수소냐 불포화탄화수소냐 나처럼 나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화라면 모두 다 무슨 결합? 단일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의미라고 했었죠. 모두. 어떤 결합도 빠짐없이 모두요. 그런데 불포화 탄화수소는 한 개 이상 이중결합 혹은 삼중결합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이제 그림 봐볼게요. 이 포화 탄화수소 안에는 또다시 모양에 따라서 나눌 수도 있겠죠. 이를테면요. 사슬 모양의 탄화수소냐 고리 모양의 탄화수소냐 로요. 가처럼요. 사슬 모양이냐 고리 모양이냐. 그 대표적인 예시를 보면 이렇게요. 지난번 시간에 강의에서 에테인에 대해서 실험식과 분자식을 써라를 출석 과제로 내줬었잖아요. 그래서 얘는 C2H6입니다. 수소 세보세요. 6개가 돼야 돼요. 이런 식으로 에테인의
분자식을 쓸 수 있고 실험식은 CH3라고 쓸 수 있죠. 어쨌든 이 안에 그 어디를 찾아봐도 이중결합이 없어요. 그리고 어디를 봐도 고리 모양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에테일을 분류한다면 얘는 포화 탄화수소이면서 사슬 모양의 탄화수소고, 이 어디를 봐도 벤젠 고리가 안 보여. 벤젠이 없어. 그럼 얘는 지방족 탄화수소구나. 이렇게 가나다 모두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림 보니까요. 사이클로헥세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때 사이클로라는 말은요. 어떤 모양이 서클, 고리 모양을 이루었을 때 우리는 사이클로라는 말을 항상 붙이게 됩니다. 제가 명명하는 거는 이따가 할 거고요. 볼게요. 자, 이렇게 각진 부분이 있다면 여기에 탄소가 있는 거라며, 그럼 각각의 탄소가 있는 거고, 얘를 펼쳐서 그리면 너무 친절하지 않니? 이러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될까요? 그래서 탄소의 개수 몇 개수였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니까 육각형이 나온 거지. 그래서 탄소 6개, 수소 몇 개? 세봐. 한 탄소당 2개씩 있으니까 12개라고 쓸 수 있겠네. 얘 이름이 사이클로헥세인이고요. 자, 얘도 분류해 볼게요. 얘는 고리야 사슬이야. 모양을 보면 사슬이라는 건 이런 느낌이고 고리라는 건 이런 느낌이야. 이 사슬이 엮어져서 하나의 서클, 모양을 이뤘을 때 우리는 고리라고 하는 거지. 근데 얘는 이렇게 처음 시작점과 끝점이 이렇게 이어졌잖아. 이렇게 된 애가 고리 모양 탄화수소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사이클로헥세인은 고리 모양 탄화수소이면서, 자, 모두 다 무슨 결합 중이야? 다 탄소 사이에 단일 결합으로 돼 있네. 그러니까 얘는 포화 탄화수소이면서 벤젠 있어 없어? 없으니까 얘는 지방족 탄화수소다라고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오른쪽 옆에 지우고 다시 계속해서 볼게요. 자, 계속해서 보면 탄화수소 화합물 중에 이번에는 불포화 탄화수소로 넘어왔습니다. 그럼 이중결합 혹은 삼중결합이 그 탄화수소 안에 들어있어야 되고요. 그러면서 모양은 사슬일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이렇게요. 자, 이 모양 다시 그리면요. C랑 C 사이에 이중결합이 있다는 소리고, 수소가 한 탄소에 2개씩 이렇게요. 얘 이름이 아까 에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얘를요,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를테면 이런 느낌이에요. 시약장 가서 시약 파는 아저씨한테 가서 아저씨 에텐 주세요 라고 하면은 조금 왜 저렇게 말하지? 약간 이런 거예요. 얘를 더 많이 불러주는 이름은 보통명이라고 하는데 얘를 에틸렌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아까 폴리에틸렌이라고 했었죠. 폴리에텐이라고 하지 않고요. 어쨌든 에틸렌이랑 에텐은 같은 이름인데 정식 명칭은 에텐인데 약간 애칭이라고 할까요? 별칭? 그게 에틸렌인데 에틸렌을 조금 더 많이 사용합니다. 어쨌든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는 이런 화합물, 자, 이중결합 있네요. 그러니까 이 에텐을 분류할 때 사슬이야 고리야? 어딜 봐도 고리 없어. 사슬이고, 포화야 불포화야? 이중결합 있으니까 불포화야. 그래서 얘는 불포화 탄화수소고, 벤젠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얘는 지방족 탄화수소야. 이렇게요. 자, 세 번째 볼게요. 이렇게 생긴 거요. 얘는요,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탄소랑 탄소 사이에 삼중결합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원자과 전자 4개 하면 수소는 각각 하나씩 더 그려지게 되겠네요. 얘 이름은요, 에타인입니다. YNE로 끝나요. 에타인. 어쨌든요, 이 에타인도요, 보면요, C2H2라고 분자식을 쓸 수 있고요. 실험식은 C1H1이니까 CH라고 쓸 수 있겠죠. 여기까지 됐죠? 어쨌든 얘도 분류만 해볼게요. 사슬이야 고리야? 사슬이야. 포화야 불포화야? 불포화야. 왜 삼중결합 있어? 자, 지방족이야 방향족이야? 벤젠 없으니까 얘는 지방족이야. 이렇게 분류해주면 되는 겁니다. 더 자세한 얘기, 알카인, 알켄, 알케인, 사이클로 알켄 이런 거는요, 조금 뒤에 한꺼번에 자세히 볼 거고. 되겠죠? 자, 이제 고리 모양 탄화수소를요, 고리가 있는데 그 고리가 모양 중에 이렇게 벤젠 모양을 가지고 있어? 그럼 얘는 바로 방향족 탄화수소로 분류해주면 되고요. 고리를 가졌는데 이 고리 안에 아까는 모두 다 단일 결합으로 그려져 있었던 사이클로
헥세인이었다면 이 안에 이렇게 이중결합을 포함할 수도 있죠. 이중결합이 하나라도 있어. 그럼 얘는 불포화 탄화수소로 분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이클로헥센 같은 거는요. 자, 사슬이야, 고리야, 고리야. 그래서 고리 모양. 포화야, 불포화야, 불포화야. 이중결합이 있어서. 자, 지방족이야, 방향족이야, 지방족이지. 얘는 벤젠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럼 벤젠 분류해보세요. 벤젠은 고리야, 사슬이야, 고리야, 포화야, 불포화야, 불포화야. 이중결합이 심지어 몇 개 있어? 3개 있어. 지방족이야, 방향족이야, 방향족이야. 벤젠이 있는가 없는가로 분류하는 거라며. 이런 식으로 탄화수소 화합물을 분류합니다. 자, 퀘스천 1번과 2번을 통해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퀘스천 1번 첫 번째 그림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탄소끼리 결합이 돼 있고 탄소랑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탄화수소가 많네요. 그러면 이 3가지 기준 모두 다 포함할 수 있도록 분류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고리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탄소 처음 시작점과 끝점이 이어지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얘는 사슬 모양이야 라고 분류할 수 있죠. 사슬 모양 탄화수소 라고 분류하고요. 두 번째, 자, 포화야 불포화의 기준은요, 단일결합인지 이중결합을 포함하는지 상황에 따라 나누는 거죠. 자, 탄소 결합 사이에 모두 다 단일결합인 거 볼 수 있네요. 따라서 얘는 포화 탄화수소다 라고 분류해주면 됩니다. 자, 세 번째요. 벤젠이 있어 없어? 없어요. 따라서 얘는 지방족 탄화수소다 라고 분류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가지 모두에 대해서 분류를 해주면 됩니다. 두 번째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생긴 탄화수소가 있대요. 그럼 얘도 분류해볼게요. 첫 번째 탄소에서 시작한 게 이렇게 돼서 요렇게. 그쵸? 처음 시작점과 끝점이 이어졌네요. 그런 식으로 생겼다면 얘는 사슬이야, 고리야, 고리가 되겠죠. 따라서 얘는 고리 모양 탄화수소다 라고 분류할 수 있고, 두 번째, 모두 다 단일결합이야, 아니야로 포화야, 불포화 나눌 수 있는데 포화네요. 포화, 탄화수소, 단일결합으로만 이루어져 있고요. 벤젠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얘도 역시 지방족 탄화수소다 라고 분류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면요 전혀 어려울 게 없죠. 이렇게만 하면 좋겠고요. 선생님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싶은 내용은 이겁니다. 자, 선구조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미 작용기 하면서요 이 부분을 간단하게 맛배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제대로 배운 적은 없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선구조식에 대해서 배울게요. 이렇게 화학식을 적는 거를 구조식이라고 한다며. 여기까지는 됐어요? 구조식이야. 그래서 탄소랑 수소 사이에 어떤 식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한눈에 들어오게 다 그려져 있어. 그런데 탄화수소, 그 두꺼운 책을 서술할 만큼 탄화수소 종류가 엄청나게 많고 탄소는 항상 수소로만 결합이 되어 있을 텐데 얘를 굳이 다 나타내줄 필요가 있나 싶어진 거예요. 그래서 표현하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선으로 간단하게 나타내자. 그냥 안 그려도 그려져 있는 걸로 우리끼리 약속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이요. 왼쪽에 있는 그림 잘 보세요.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5개 수였거든요. 얘를 선생님 어떻게 그리는가 잘 보세요.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각각의 꼭지점에 누가 있는 거라고? 탄소가. 그러니까 여기 탄소, 여기 탄소, 여기 탄소, 여기 탄소, 여기 탄소 있는 거예요. 될까요? 결합 안 돼 있는 부분에 무조건 뭐 있는 거야? 수소 있는 거야. 수소 안 쓸게요. 선만 그리면 하나, 둘, 셋. 여기는 하나, 둘. 여기는 하나, 둘, 셋. 여기는 하나, 둘, 셋. 여기는 하나. 이렇게. 이 그림과 이 그림이 동일하다라는 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될까요? 그러면 밑에 있는 요것도 볼게요. 요것도 선구조식으로 나타내면 탄소를 선으로 이어버려. 그럼 꼭지점에 누가 있다? 탄소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탄소 있는 거야 라고 나타낼 수 있죠? 근데 이 탄소는 꼭 수소랑만 결합해. 그러니까 이미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따라서 선구조식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는 더 이상 이걸 보고 이거 삼각형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이게 탄화수소 화합물을 나타낸 거구나. 탄소 몇 개짜리? 3개짜리. 수소 몇 개 있을 거다. 몇 개? 한 탄소당 2개씩 있을 거니까 몇 개? 6개.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할 수 있게끔 이 선구조식도 연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 진짜 배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탄화수소를 분류하고 그것들이 어떤 식으로 그려지고 여기까지 얘기를 쭉 해봤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의 예시인 사슬 모양을 갖는 탄화수소에는 종류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 종류 여러 개 중에서요. 오늘은 알케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영어 표현에 집중해서 봐주도록 하세요. 결국 알케까지는 상관없고 여기 마지막에 끝나는 ANE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알킬기 할 때처럼요. 알킬 앞에 R인 거고요. 결국 알케인에서 나타내주는 중요한 뜻은 ANE로 끝나는 전미사 부분이다를 꼭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같이 볼게요. 알케인이라는 것은 사슬 모양의 탄화수소 중에서 탄소 원자들이 모두 다 단일 결합으로만 이루어진 포화 탄화수소겠죠. 같은 말이죠. 이렇게 연결 지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를 통틀어서 나타낼 때는 탄소가 만약에 N개라면, C가 만약에 N개라면 수소는 항상 이 개수로 정해져 있어요. En 플러스 2라고요. 이게 무슨 뜻인지 연습시켜 줄게요. 두 번째, 이렇게 생긴 애들은요. 특히 정사면체 배열을 하기 때문에요. 그 안에 결합각이 109.5도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평면 구조가 아니고 입체 구조고 이들 사이가 모두 다 정사면체 구조이기 때문에요. 서로 끌어당기는 게 똑같아서 극을 같이 않기 때문에 무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면 물에 녹아 안 녹아? 안 녹아. 무극성 용매에 녹겠지? 라는 뜻입니다. 이 얘기를 하기 전에요. 우리 접두사에 대해서 먼저 공부하고 필기하고 넘어가 볼게요. 자, 같이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쓰고 갈게요, 여러분. 자, 접두사. 숫자 1을 나타내는 접두사는요. 매트입니다. 오케이. 숫자 2를 나타내는 접두사는요. 에트입니다. 3을 나타내는 접두사는 프로프. 4를 나타내는 거 뷰트, 5를 나타내는 거 펜타, 그리고 6을 나타내는 거 헥사, 그리고 7을 나타내는 거 헵타, 8을 나타내는 거 옥타, 9를 나타내는 거 노나, 10을 나타내는 거 데카입니다. 이 것도 더 알면 좋겠지만요. 그렇게까지 탄소 많은 걸 보지 않을 거예요. 자, 이렇게 써볼게요. 쭉 접두사에 대해서요. 자, 그러면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메테인. 자, 메테인의 분자식은 CH4고 얘를 메테인이라고 읽어줬었잖아요. 이제 얘를 왜 메테인이라고 이름 붙여줬었는지 그 명명하는 방법을 볼게요. 메테인의 영어식 표현은 메테인이잖아요. 그때요, 이 CH4를 잘 들여다보세요. 탄소 몇 개 쓰였어요? 하나 쓰였죠. 탄소가 하나면 메트를 붙일 거야 라는 뜻이고요. 그때 수소가 탄소에 대해서 모두 다 단일 결합이게 들어있어? 그러면 ANE를 붙여. 오늘 배우는 알케인처럼요. 그런 걸 CH4, 메테인이라고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분자식은 메테인, CH4고 이 C가 탄소가 하나일 때 수소가 최대로 가질 수 있게 모두 다 단일 결합으로 연결되려면 이거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조식을 그릴 수밖에 없는 거고 얘가 실제로는 이런 모양으로 생겼죠. 이렇게 평면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90도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실제로 몇 도? 109.5도다. 이걸 꼭꼭 기억할게요. 따라서 얘는 입체 구조구나 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그러면 이거예요. 탄소가 두 개야. 그럼 일단 탄소가 두 개면 이름 뭘로 시작해야 돼? 에트로 시작해야 돼. 에트. 그리고 얘가 모두 다 단일 결합으로 만들어봐. 그러면 ANE로 끝내주면 돼. ANE. 그래서 얘 이름은 에테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려보세요. 이건 직접. 그러면 탄소가 두 개야. 탄소가 두 개야. 그런데 이 탄소가 모두 다 단일 결합이게 수소를 다 그려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수소 몇 개 그려진다고? 6개 그려진다고. 될까요? 그래서 에테인의 분자식은 C2H6라고.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데 마찬가지로 여기 90도 아니야. 여기 각도. 여길제등 여길제등 다 똑같이 얼마? 109.5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는 입체 구조야. 되겠죠? 자, 3개짜리 볼게요. 자, 3개짜리는 탄소가 3개야. 그러면 일단 이름 뭘로 시작해야 돼? 프로 시작해야겠지. 그리고 모두 단일 결합이게 탄소가 있고 이 탄소끼리 모두 다 단일 결합으로 그렸어. 그러니까 ANE로 끝내야 돼. 프로페인이 되겠죠. 프로페인이 되는 거야. 그러면 모두 다 단일 결합으로 탄소끼리 모두 다 단일 결합으로 그린 다음에 남은 부분에 수소 배치해주면 수소 몇 개 그려져?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그러니까 H8, C3H8 이게 바로 그래서 프로페인이 되는 겁니다. C3H8. 마찬가지로 여기 각도 90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얘는 평면구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그린다고요. 이렇게. 될까요? 그래야지만 가장 안정하기 때문에 요렇게 각도 어딜 재나 모두 다 109.5도가 나옵니다. 그때요, 메테인, 에테인은요, 선구조식으로 나타낼 수가 없지만요, 프로페인은 에테인 이렇게 그리면 안 되나요? 여기 각각 탄소가 있다고. 이렇게까지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자, 프로페인은 근데 표현이 가능해요. 이렇게 꺾어서 그리면 요 각각에 누가 있다? 탄소가 있다. 그리고 남은 부분에 수소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프로페인은요, 이렇게 선구조식으로 그립니다. 요약해서요. 요거까지 더불어서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식을 우리 어떻게 표현한다고 했죠? CN에 HEN 플러스 E라고 나타낸다고 했죠? 여기에 적혀있는 식들의 공통점을 찾아보세요. N이었을 때 EN 플러스 E가 맞는지. 만약에 여기 탄소가 1이니까 여기에 1 넣으면 2 더하기 2니까 4 맞죠. 2 넣으면 4 더하기 2니까 6 맞죠. 여기 3 넣으면 3이 6 더하기 2니까 8 맞죠. 어때요? 모두 다 일반식으로 이렇게 써지는 거 볼 수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 3번째 문제를 보세요. C4H10이라고 나와 있을 때 뭔지 모르는데 C4 그러면 4, 2, 8 플러스 2면 10이잖아. 아, 그럼 뭔지 몰라도 이게 HEN 플러스 2 꼴이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거는 결국 이런 애들은 알케인류구나 라는 걸 유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케인류라는 게 알려주는 게 뭐야? 사슬이면서 모두 다 탄소끼리 단일 결합으로 그려야 돼를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C4H10의 구조를 그려라 라고 하면은 그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리면 돼? 탄소 4개.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어떻게 모두 다 단일 결합이게 수소 배치해주면 되겠죠. 이렇게요. 근데 지금 선생님 연습 중이니까 이렇게 친절하게 수소까지 다 나타내 주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것보다 이제 탄화수소 할 때는 요약해서 어떻게 꺾어서 그린다고. 이렇게. 그러면 보세요. 각각 하나, 둘, 셋, 넷. 각각의 꼭지점에 누가 있다? 탄소가 있다가 숨겨져 있는 거라고요. 될까요? 그러면 이름 짓는 것부터 조금 익숙하고 선 구조식도 익숙해야 앞으로 이 부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잘 될 것 같아서 먼저 메모장을 꺼내서 연습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쓰라는 거 한번 선 구조식으로 그려보세요. 자, 먼저 뷰테인 그려보세요. 뷰테인. 이런 식으로 뷰테인을 그려라 라고 한다면 뷰트만 보고 탄소 몇 개? 4개 생각해야 돼. 탄소 4개 있겠구나. AN2로 끝났으니까 수소는 EN 플러스 2니까 2, 4, 8 플러스 2니까 수소는 10개가 되게 그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탄소 4개 그려주고 이 탄소 4개가 모두 단일 결합되게 그려야 된다. AN2로부터 아는 거야. 그런 다음에 나머지는 모두 다 뭐가 있다? 수소랑 결합돼 있다. 왜? 탄소랑 수소로만 결합된 게 탄화수소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려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다 주구장창 그릴 수 없다고. 그래서 선구조식으로 간단하게 꺾어서 그리면 이 꺾인 부분에 탄소가 있고 이 탄소는 알맞게 수소의 개수를 가지면 된다를 머릿속으로 상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빠르게 자, 이번엔 자, 펜테인 그려보세요.
자, 연습장에 펜테인 그려보세요. 어떻게 그리면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탄소가 존재하고 나머지는 수소 있게 그리면 되니까. 자, 분자식은요. C5H5E 10 플러스 2니까 12개가 되겠네요. 얘를요 풀어서 얘 느낌 나게 쓰면은 CH3, 여긴 CH3겠죠? 즉 여기는, 자 여기는 CH2겠네. CH2, 여기는 CH2, 여기는 CH2, 또 여기는 CH3겠지? 얘를 묶어서 쓰면 C5H12라고 쓸 수 있는 거야. 되겠죠? 자, 펜테인 했으니까 이번에 6개짜리 헥세인 해볼게요. 헥세인. 어떻게 그리면 돼?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그래서 꺾인 부분에 탄소가 6개 되는지 세봐. 하나, 둘, 셋, 넷, 다요. 그러니까 C6H 몇 개? 6이 12 플러스 2니까 14. 이런 식으로 계속 연습하세요. 자, 이번에는 옥테인 그려봐 라고 한다면 옥테인. 아, 이런 식으로 다 나타내는구나. 지금 익숙하라고 계속 연습하고 있는 중인 거야. 이렇게 해야 옥테인을 그린 거겠지. 자, 옥테인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각각 꼭지점에 탄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그래서 8개가 되게 옥트. 그리고 ANE로 끝나서 모두 다 단일 결합이 드러나게,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는구나를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문제를 보니까요. 분자식이 C4H10의 구조식을 그려라 라고 했을 때는요. 물론 이렇게 그려도 상관없지만 우리 앞으로 선 구조식으로 간단하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C4H10을 그려라 한다면 그려봤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탄소 하나, 둘, 셋, 4개, 그리고 모두 다 단일 결합이 되게 그리면 되고 선구조식으로는 간단하게 꺾여서 이렇게 그리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 뷰테인의 구조를 그려라 라고 한다면 탄소를 이렇게 그려도 되지만 정말 독특한 학생들 중에 한 명, 정말 간혹가다 한 명은 이렇게도 그릴 수 있잖아. 자, 중심 탄소만 그리면요. 탄소 사이엔 다 단일 결합이 되게 탄소 4개 그려주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마찬가지로 수소만 배치해주면 되잖아. 자, 수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러니까 얘도 탄소 4개고 수소 10개인 거 어때? 맞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는 것도 모두 다 단일 결합인 거 맞고, 그러니까 얘도 알케인유인 거 맞고, 그럼 얘도 뷰테인이 맞겠네. 맞아. 얘도 뷰테인이야. 되겠죠? 그러니까 뷰테인의 구조는 하나다, 여러 개다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 경우는 2가지가 되겠죠? 지금 그린 이런 구조식을요, 선 구조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하냐면 탄소에 대해서, 여기 탄소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어떻게 그리냐면 꺾여서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렇게 그리는 거야. 그래서 얘랑 같은 그림이다가 익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4번째 문제를 통해서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C5H12라는 것은 일단 얘가 알케인유인지 점검하세요. 알케인유인지 점검. 그러면 OE 10 플러스 2니까 얘는 CN에 HEN 플러스 2 꼴이 맞아. 그러니까 얘는 알케인유가 맞아. 그래서 어쩌고 ANE로 끝날 건데 탄소가 5개 쓰였으니까 얘는 펜트로 시작할 거야. 펜트 ANE. 그러니까 얘는 펜테인이 되겠네. 자, 그럼 펜테인의 구조식을 그리시오로 문제가 바뀌는 거지? 그럼 그려보면 돼. 근데 이렇게 다 그리기 귀찮으니까 꺾여서 그릴게. 이렇게. 그럼 각 꼭지점에 탄소 있는 거니까 탄소 5개 되는 거 어때? 맞지? 이렇게. 근데 이렇게 그리다 보면 이제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아까 해봤던 이런 것처럼. 그래서 얘도 자, 5개를 이렇게 그려도 되고 4개를 그린 다음에 여기에 탄소가 또 결합돼도 되고, 맞지? 3개가 있고 여기 위에 탄소, 여기 아래 탄소 결합해도 되고. 따라서 펜테인의 구조식은 1개가 아니고 이렇게 3가지가 나오겠다라는 거야.